네, 다음은 이어서 경량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콘크리트의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경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로서 목적은 중량 경강과 단열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 알아줍니다. 경량 콘크리트를 쓰는 이유는 중량, 무게를 줄이고 단열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량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경량 골재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A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줍니다. 나중에 A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같이 다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기건 비중, 무게가 2.0 이하이고 기건 단위 용적 중량도 1400에서 2000kg 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15에서 24로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설부 값은 180mm 이하, 단위 시멘트량은 최소 3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물 결합 재비는 최대 60%,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mm, 공기량은 5.5%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기건 비중 2.0 이하 알아두도록 하고요. 공기량 5.5%라는 것,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입니다. 종류에서는 보통 경량 콘크리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경량 골재를 사용하여서 만든 콘크리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우리가 ALC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중에 무수한 기포,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공기방울을 만든 콘크리트가 되겠고, 톱밥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톱밥을 혼합한 콘크리트입니다. 톱밥을 재료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머코는 콘크리트 제작 시에 골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 시멘트, 발포제로서 만든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신드 콘크리트는 석탄재를 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는 자갈이나 모래 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그 무게, 중량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장점으로서는 건물 중량 경감입니다. 경량화라 그러고요. 두 번째, 운반 타설 노력이 절감이 되고 단열이나 내화, 방음, 허범성이 우수합니다. 다른 말로 방음성, 단열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그러고, 다음 네 번째, 냉난방의 열 손실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점으로서는 시공이 번거롭고 다공질, 구멍이 많고요. 강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수축이 크게 되고 흡수율이 큽니다. 구멍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을 쉽게 흡수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 저항성이 약하다. 물이 흡수가 많다 보니까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추울 때는 얼어버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경량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0에서 180mm로 하고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kg per 세제곱미터 이하이고 물 결합 재비는 60% 이하로 한다. 앞에 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일반 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보다 1%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4.5%가 일반 콘크리트인데 경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5.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경량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보통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보다 10mm를 더 증가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량 콘크리트의 표준 비비기 시간은 믹스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스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스는 2분 이상 비빈다는 것.
공기은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 경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원칙적으로 20mm 이하로 한다는 것. 보통 건축에서 쓰는 일반적인 최대 치수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mm 정도가 최대라 보면 되겠습니다. 7번째, 경량골재의 치건 및 저장은 물 빠짐이 좋고 햇빛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한다는 것. 8번째, 골재의 짐 부리기, 쌓아 올리기, 물 뿌리기를 할 때에는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경량골재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고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를 한다는 것.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량골재는 거기에 공급, 구멍이 많다 보니까 물을 만나면 자기가 먼저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하라는 뜻이고, 교과서적으로는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안에는 골재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표면만 적당히 말려져 있는 상태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10번째, 골재를 저장할 때에는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서명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앞에 설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합은 소요 강도와 워커빌리티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적혀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는 배합에 있어서 소요 강도와 워커빌리티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은 적혀야 됩니다. 물은 필요한 양에 있어서 그 양이 필요한 양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의 부상 분리에 주의하고 벽 기둥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보와 바닥판을 타설하고 부어 넣기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대비빔으로 하고요. 직접 흙이나 물에 닿는 곳을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자, 아까 프리웨팅이 나왔는데 프리웨팅에 대한 설명을 밑에 해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째 ALC입니다.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무수히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고온, 고압으로 전기 양생한 다공질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다 알아줘야 됩니다. 고온, 고압, 전기 양생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데, 자, 콘크리트 속에 기포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양생을 할 때, 굳어질 때 고온, 고압을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포 때문에 다공질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경량 콘크리트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경량성, 단열성, 시공성, 불연성, 내화성, 흡음성, 차음성, 내구성. 자, 이러한 것들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단점으로서는 구멍이 많다 보니까 물을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작다 보니까 모서리 파손이 쉽고요. 다음에 마찬가지 물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철에 얼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강도가 적으면은 밀실하지 않으니까 빠른 중화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ALC 제품의 절근 밀도와 압축 강도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 KS 기준에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좋을 것 같아요.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폐형 콘크리트입니다. 뭐를 차폐를 하느냐? 엑소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차폐에서 생물체의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량 골재를 쓴다는 것. 앞에 것은 경량 콘크리트였고 차폐형 콘크리트는 다른 말로 중량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비중이 2.5에서 6.9, 단위重량 2,500kg/세제곱미터 이상인 콘크리트인데 메모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기관 비중이 2.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는 2.0 이하가 되고 차폐형 콘크리트는 2.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차폐형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이것을 차폐형 콘크리트 혹은 중량 콘크리트라고 한다는 것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스 콘크리트입니다. 덩어리가 큰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재의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에서 두께가 80cm 혹은 0.8m 혹은 80mm 이상, 또는 하단의 구속이 된 벽체에서 두께가 0.5m 이상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0.8, 보통 기본은 0.8이고요. 벽체에서는 0.5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값 이상이 되는, 어쨌든 일반적인 부재보다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부재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 합니다. 매스 콘크리트. 자,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콘크리트가 자체적으로 굳으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두꺼운 두께 때문에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열이 갇혀버리게 되고, 그 갇힌 열로 인해서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에 굳어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콘크리트는 그 열을 어떻게 빼주느냐가 중요한데, 자, 먼저 개요에서 콘크리트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25도 이상 예상되는 콘크리트입니다. 똑같이 탓을 해놓고 조건은 똑같은데, 굳어지는 과정 속에서 외부는 자연스럽게 열을 잃어버리고 내부는 열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25도 이상 발생되게 되는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화열이 내부에 축적되어서, 자, 이 수화열,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열이 내부에서 갇히게 됨으로써 온도 균열 발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고요.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온도 균열 제어를 위해서 35도 이하가 되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서열기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버 값은 150mm 이하로 하고, 대책에서 보게 되면은 수화열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발생하는 열인 수화열의 적게 발생하는 시멘트를 쓰라는 이야기고요. 단위 시멘트 양을 적게 한다. 이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시멘트 양을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다음에 A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해서 수화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끔 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적게 하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매스 콘크리트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대책보다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두께가 기본적으로 0.8 이상인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를 하고,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25도 이상 예상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의 열을 어떻게 낮추어 주느냐 혹은 열을 천천히 발생하게 하느냐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 FRC라고 합니다. 개요에 보게 되면 일반 콘크리트는 휨이나 전단, 인장 강도, 균열 저항성, 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 섬유상 재료를 균등히 분산시켜 제조한 콘크리트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콘크리트의 특징이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것을 섬유 모양의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섬유를 섬유를 보강한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음 페이지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강섬유, 스틸입니다. 유리섬유, 탄소섬유, 비닐론 섬유,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강섬유를 쓰느냐, 다음에 유리섬유를 쓰느냐, 다음에 탄소섬유를 쓰느냐, 다음에 비닐론 섬유를 쓰느냐, 재료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강섬유, 스틸을 이용한 것으로서 콘크리트 내에 혼입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입니다.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고온의 용융 유리에서 만들어진 무기계 유리섬유를 콘크리트 내에 혼입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이고, 유리섬유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성분과 반응하여서 알카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선정 시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탄소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알카리 섬유류를 소성하여 만든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계 섬유 혹은 석유나 석탄의 피치계 섬유를 콘크리트 내에 혼입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이고, 섬유 보강 콘크리트, 비닐론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합성 섬유 비닐론을 혼입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재료로서 보강했는지, 어떤 섬유로서 보강했는지의 이 명사들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AE 콘크리트입니다. 9번째. 자, AE 콘크리트에 AE제를 사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AE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공기연행제라고 합니다. AE제를 사용하여서 0.025 내지 0.25mm의 미세한 독립기포를 발생하고 시공 연도를 개선한 콘크리트로서 공기연행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AE 콘크리트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공기연행 콘크리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라 4 내지 6%의 범위입니다. 앞에서 나왔었는데 일반 콘크리트는 4.5, 경량 콘크리트는 5.5였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내지 6%의 범위의 값에 있다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3번에 나오는데요. 공기량이 1% 증가할 경우에 슬럼프 값은 20% 증가합니다. 강제로 공기량을 넣게 되면은 슬럼프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을 넣은 것처럼 콘크리트가 묽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장골재율은 0.5 내지 1.0%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동일 슬럼프에 대해서 단위 수량은 3% 감소하고 압축 강도는 3 내지 5%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좋은 장점도 있고 이로 인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물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프 값이 20% 증가한다는 것은 워커빌리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고, 단점으로서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A 콘크리트를 혹은 A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중에 하나 나오는데, 공기량이 6%를 초과하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급격히 저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증가시키더라도 6%를 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징은 워커빌리티 개선, 동결융의 저항성 증대, 내구성 수밀성 증대, 알칼리 골재 반응 감소, 단위 수량 감소, 재료 분리 감소, 발열량 감소, 건조 수축 감소 등 대부분 콘크리트의 유익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유동화제를 첨가하여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한 채 일정 시간 동안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게 되면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작업이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용어 정의 하나 필요합니다.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시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 콘크리트를 말하고, 유동화제는 고성능 감수제의 일종으로 배합이나 경화된 콘크리트 품질의 변경 없이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혼화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에서는 가장 큰 특징,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증대시킨다는 것. 고성능 콘크리트는 고유동성, 고내구성, 고강도성을 모두 함께 가지는 콘크리트입니다. 고유동성이라는 것은 앞에 유동한 콘크리트보다도 더 유동성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고내구성은 기본적인 내구성을 가진 콘크리트보다도 더 우수한 내구성을 가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27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24MPa 내외를 쓰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가 40MPa 이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2배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값은 알아둡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40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27MPa 이상이라는 것 알아두도록 합니다. 특징으로서는 내구성 향상, 수밀성 향상, 부재단면 축소, 시공능률 향상, 장스패너. 장스패너라는 것은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프 현상 감소, 지성 파괴 우려, 다음에 건조 수축량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 값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40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27MPa 이상이 되겠습니다. 슬럼프 값은 150mm 이하이고 단위 수량은 180kg/세제곱미터 이하, 물 결합 재배는 50% 이하, 콘크리트 부어넣기 낙하고는 1m 이하이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40m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소 이온량 A제, A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품질관리 및 검사의 시험 횟수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참고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이 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치장 콘크리트. 자, 이 용어도 정의가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면에 미장을 하지 않고 직접 노출시켜 마무리한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장 작업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뗀과 동시에 그 거푸집을 뗀 면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노출 콘크리트라고도 하고 혹은 재물치장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치장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치장 콘크리트의 시공 목적은 모양의 간소함, 고도의 강도 추구, 재료의 절감, 다음에 건물 자중의 경감과 공사 내용의 단일화 등을 위해서 이러한 재치장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전에는 시공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주 매끄러운 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항으로서는 자갈은 최대 지름 25mm 이하, 모래는 지름 5mm 이하, 보통 2.5mm 내외를 쓰고요. 시멘트는 강도가 20MPa 이상일 때 마무리 면이 잘 나온다는 뜻이고, 콘크리트 배합은 부배합, 댐비빔 콘크리트로 진동 다짐을 하고요. 타설은 부어 넣기는 벽 기둥은 한꺼번에 끝까지 타설하고 타설 높이는 1m 이내로 하여서 재료 분리를 방지합니다. 피복 두께는 미장을 하지 않으므로 10mm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 자, 두 가지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타설은 한꺼번에 한다는 것. 피복 두께는 미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장 두께를 고려한 10mm 이상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말뚝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이 되겠는데, 굵은 골재를 거푸집 안에 채워 넣고
유동성이 크고 재료 분리가 적고 적당한 팽창성을 가진 특수한 주입 모르타르를 적당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멍을 뚫고 천공을 하고 골재를 넣고 거기에 모르타르를 주입을 한 후에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하다는 것. 재료 분리 수축이 보통 콘크리트의 2분의 1 정도로 적고요. 수밀성이 크고 염류에 대한 내구성이 크며 물과 친화력이 없으므로 수중 시공, 지수벽 시공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지중 벽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과 친화력이 없으므로 수전 콘크리트, 폐생용 콘크리트, 다음에 체험 콘크리트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 강제, 철근, 구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크고 조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최근 기준에서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플레이스 콘크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특징, 천공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자갈을 넣고 모르타르를 압력을 이용해서 다져놓은 콘크리트이고, 이 콘크리트는 물과 친화력이 없어서 물을 차단하는 데 많이 쓴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